최병욱 의원님. 그리고 오늘 글쎄 이제 이 정도면 검찰 인사가 좀 대체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최대 규모의 중간 간부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엄청 많은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좌천됐다. 최근에 성남FC 관련 의혹 무마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렇죠. 박은정 성남지청장 좌천 이게 오늘 검찰 인사 중에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렇죠. 사실 오늘 검찰 인사는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니까 중간 간부급에 700명이 넘는 진짜 사상 최대의 검찰 인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의 뭐 반부패 1, 2, 3부장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과거 윤석열 사단 출신들로 채웠다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건 뭐 반부패부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FC 수사 관련해서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거 다시 재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건의를 했을 때 바로 지청장이었던 박은정 검사가 이제 그 광주지검의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뭐 좌천되고 뭐 검찰 인사가 여러 가지 뭐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최대 규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박은정 성남지청장 같은 경우는 저거는 뭐 그 당시 그래서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은 저거는 오히려 어찌 보면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한 뭐 수사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인사 대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나 또는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저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전현희 평론가님, 뭐 인사 대상이 아니라 감찰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결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고 실제로 그것과는 별개로 여러 논란 혹은 수사 무마 의혹의 대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좌천성 인사 뭐 그래서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최근에 잇따라 진행되는 검찰 인사 후에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가 윤석열 사단은 지금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고 전직 정부와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은 좌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사실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결국은 인사가 어떤 정치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거나 수사가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동훈 장관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 내부에서도 본인이 어떤 성향이냐와 상관없이 이른바 특정 라인, 특정 정치인과 친하면 결국은 승진하는 거냐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것과 별개로 일선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면 뭐 제가 굳이 반론을 하자면 검찰 내부에서는 또 이제 수사 잘하는 사람이 다시 복귀한 게 정상화고 그전에는 글쎄 그게 정치 검사들 아니었냐라는 비판도 동시에 있으니까요. 뭐 그런 반론 목소리도 제가 한번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이렇게 검수완박 저지의 속도를 내는 반면에 행정안전부는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 그러니까 경찰국을 만들기로 했죠. 김창룡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입니다. 경찰청장은 퇴임 20일을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지입니다.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대단히 짓밟는 듯한 그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저는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그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걸 시행령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은 꼼수죠. 여당에서는 아니 대통령 순방길에 사표를 던지고 사의를 표명한 게 글쎄 불쾌하다, 글쎄요 치안 사보타주라는 표현까지 썼고 반면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나름대로 검수완박 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 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경찰국을 추진해서
뭔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검수완박 추진도 전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오히려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 뭐 이번 정부를 향해서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수완박과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변화된 환경에 어떤 면에서 이제 경찰이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어떤 그런 관행들을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어디서 인사를 할 것이냐? 자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럼 그 대통령실에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나요? 이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사, 이 경찰과 검찰에 대한 것들은 민정수석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 파견된 경찰이 지금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걸 그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경찰이 스스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행 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청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사실은 행안부가 사실상의 이제 패싱당한 그런 부서였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이 다 주도했다 그런다면 지금은 민정수석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기능 자체를 행안부가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화된 상황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 지금 권한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 얘기와 검수완박과 더불어서 지금 경찰국 얘기로 행안부, 경찰도 시끄러운데요. 여러 현안 얘기 하나씩 만나봤습니다.